이번 챕터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Recurrent Neural Network, 줄여서 RNN이라고 하지요. 인풋 데이터 타입이 시퀀스 타입일 때를 위해서 고안된 뉴럴 넷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시퀀스 데이터가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분릿을 보면 좀 더 작은 엘리멘트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근데 이제 마구잡이로 쪼개질 수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그 각각의 쪼개진 엘리멘트가 동일한 포맷과 사이즈를 갖는 그런 데이터여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죠.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 X가 총 예컨대 대문자 L개만큼의 엘리멘트로 쪼개지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엘리멘트, 즉 XJ는 동일한 포맷의 혹은 사이즈의 스칼라, 벡터 혹은 매트릭스여야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그젬플을 좀 살펴보면, 예컨대 시간에 따른 지구의 온도를 측정한 기록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각각의 그 템퍼러처 밸류가 이 경우는 스칼라겠죠. 그게 바로 그 스몰러 엘리멘트가 되겠고요. DNA 시퀀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름에 이미 시퀀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뉴클리어 베이스 총 이제 네 가지의 possibility가 있죠. A, C, GT 이런 거.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핵 염기라고 하죠, 아마. 그렇게 네 가지 핵 염기의 조합으로 구성된 시퀀스 타입의 데이터가 되겠고요. 사실은 뉴럴넷 혹은 딥러닝에 가장 많이 쓰이는 시퀀스 데이터의 타입은 아무래도 문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텐스. 그래서 이 경우는 각각의 엘리멘트가 이제 워드가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이그젬플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엘리멘트가 이미지인 동일한 사이즈의 예컨대 200 by 200 그 매트릭스 사이즈를 갖는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퀀스 타입의 데이터를 컨벤셔널한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을 할 때 이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인풋 레이어에 노드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가 고정인데, 시퀀스 타입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총 사이즈가 그 이그젬플마다 혹은 어플리케이션마다 변하죠. 그렇죠? 문장 같은 경우는 단어가 5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기본적인 그 컨벤셔널 뉴럴넷 구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능성으로는 문장을 다시 예로 든다면 단어 개수는 문장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맥시멈으로 100개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예컨대 그러면 이제 100개를 어떤 고정된 사이즈라고 가정을 하고 뉴럴넷을 구성을 하고, 100개가 단어가 안 되는 문장의 경우 그 나머지를 다 0으로 채우는 지로 패딩도 가능한 방법이겠지만 너무 그 어떤 이피션시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우리가 그 에스티메이트 해야 할 웨인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커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RNN에서의 이제 스트래티지가 뭐냐면 원래 그 시퀀스 데이터가 이제 X라고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하지만 변하는 사이즈의 그런 엘리멘트 개수로 이제 쪼개진다면 그 각각의 엘리멘트를 매 레이어별로 하나씩 입력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래 시퀀스 데이터 X가 5개 엘리멘트로 쪼개진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엘리멘트를 각 레이어별로 하나씩 입력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엘리멘트는 동일한 사이즈를 갖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각 엘리멘트를 처리하기 위한 각 레이어에서의 스트럭처가 동일하겠죠. 혹은 바꿔 얘기하면 그 각 레이어의 웨인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동일하겠죠. 비록 그 시퀀스 데이터 사이즈가 뭐냐에 따라 총 레이어 개수는 변할지언정, 예를 들어 두 번째는 레이어 개수가 5개였고 또 세 번째 이그젬플은 3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스트래티지를 적용을 해서 얻는 forward propagation 수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텐데, 한번 보면
이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죠. 즉 이전 레이어 아웃풋 A L-1에 러너블 웨이 매트릭스 W를 곱하고 예전에는 이제 바이어 스펙텀만 이렇게 더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추가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텀이죠. 즉 L번째 레이어에 입력된 그 하나의 엘리먼트, 뭐 예를 들어 세 번째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엘리먼트 X3이 추가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전 레이어에서 왔던 A2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학습하기 위한 새로운 러너블 매트릭스 U를 곱한 게 이제 추가된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새로운 affine transform G라고 정의가 되겠고, 그거를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을 통과시키면 그 레이어에서의 최종적인 액티베이션 아웃풋 AL이 생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뭐 수학적으로 리컬시브하게 지금 이 수식을 적용하려면 이제 A0이 필요로 할 텐데 그러니까 A0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 컨벤셔널 뉴럴 넷에서는 애초에 x 자체가 그냥 이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x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A0라고 세팅을 하면 이제 끝났는데 지금은 그게 없죠, 더 이상. 왜냐면 요 x를 여러 개 엘리멘트로 쪼개서 이렇게 레이어별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이 RNN에서는 A0를 그냥 0으로 세팅을 합니다. 수학적인 편의를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총 엘리멘트의 개수, 뭐 아까 제가 L로 표현했던 저게 아주 크지 않다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내용으로 이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할 텐데, 이제 문제가 저 L이 너무 커지면 뭐 예를 들어 인풋이 이제 더 이상 센텐스가 아니라 하나의 패러그래프일 수도 있겠죠. 하나의 문단이면 뭐 단어의 개수가 200개, 뭐 300개일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결국 200개 혹은 300개의 웨이 매트릭스를 그 프리딕션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좀 버겁죠, 챌린징하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학습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도 그 중에 상당수 혹은 대다수는 단어의 개수가 제한적이겠죠.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그 우리한테 주어진 학습용 패러그래프가 50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하나의 학습용 데이터는 혹은 문단은 W50까지만을 우리가 학습시키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 51을 넘어가는 그런 인덱스가 51을 넘어가는 W 매트릭스는 학습을 할 수가 없죠. 저 데이터 가지고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큰 L에 대한 WL을 학습을 하기 위한 그 이펙티브한 어떤 트레이닝 샘플의 혹은 실질적인 개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매 레이어별로 일일이 다른 웨이 매트릭스를 프리딕션 하지 말고 학습시키지 말고 그냥 하나의 W와 U와 B로 통일을 해서 즉 쉐어링을 하자라는 게 그 두 번째 스트래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그 forward propagation 수식이 이제 이렇게 심플리파이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쉐어링 스트래티지가 저스파이가 되려면 이제 중요한 조건이 각각의 엘리멘트가 동일한 어떤 문맥적인 유닛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모든 엘리멘트가 그 워드를 나타내야 한다거나 혹은 모든 엘리멘트가 동일한 템퍼러처 밸류를 나타내는 스칼라여야 한다거나 등등등, 그래야만 다른 레이어에 대해서 동일한 웨이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게 말이 되겠죠. make sense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전반적인 RNN의 구조, 그래서 그 인풋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레이어별로 적절한 컴퓨테이션이 일어나는지, 즉 일종의 forward propagation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언론으로 놨던 그 weight sharing을 통해서 W, U, 그 다음에 B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관련된 back propagation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예전에 우리가 컨벤셔널 뉴럴 넷에서 했던 것처럼 아주 그 세세하게 보진 않을 거고, 전반적인 그 최종적인 결과와 그 다음에 그 최종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만 간략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컨벤셔널 뉴럴 넷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먼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예컨대 뭐 이러한 3레이어 뭐 fully connected neural net이 있고 인풋이 X로 들어가고 Y가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올 때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L번째 레이어에서
그거의 액티베이션 아웃풋이 AL일 때 AL에 관한 어떤 코스트 펑션의 파셜 편미분 그거를 del C over del AL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만약에 알려진다면 요 AL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졌던 바로 이전 베어러블 그게 바로 GL이죠. 그래서 GL에 관한 편미분이 표현이 되고 얘는 이미 안다고 가정했으니까 이게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또 이 GL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했던 바로 직전의 그 베어러블 그게 바로 WL과 AL-1이었죠. 왜냐면 GL이 WAL-1 더하기 B니까 그렇죠? 예, 여기 L이고 여기 이제 L이고 이게 L-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 GL을 구하기 위해서 WL도 있고 AL-1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시퀀셜했지만 여기에서 얘네 둘로 가는 거는 일종의 패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계산해도 되는 거고 얘를 먼저 계산해도 되는 거고 이 두 개는 서로 독립적인 걸로 취급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AL-1에 대한 파셜 편미분이 그죠? 요게 구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전 레이어에 관련된 베어러블에 관한 파셜 데리베티브가 결국 다 구해지는 거였죠. 그래서 비슷하게 RNN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 예컨대 동일한 레이어 개수에 이제는 그 스몰 엘리멘트 개수가 3개라고 해서 이렇게 레이어별로 인풋이 들어가고 역시 아웃풋 Y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 AL에 관한 파셜 편미분이 구해졌다면 동일한 그 로직으로 GL에 관한 파셜 편미분이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구해지고 나면 W에 관한 그 다음에 AL-1에 관한 파셜 편미분이 독립적으로 혹은 패러럴하게 구해지는데 요거는 동일하게 패러럴하게 혹은 독립적으로 구해져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똑같고요. 얘도 똑같고. 근데 일단 W 말고 U가 또 있었죠. 그래서 이제 W에 관한 편미분뿐만 아니라 U에 관한 편미분도 구해야 되는데 그 각각의 편미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W 같은 경우 얘와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차이가 여기서는 그냥 한번 이렇게 계산하고 말면 끝나는데 여기서는 시그마로 표현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그마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보니까 G에 관한 파셜 편미분과 그 이전 액티베이션 아웃풋 곱한 거를 이제는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더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네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일단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일단 컨셉추얼리 그렇게 모든 레이어에서 이 계산이 필요한 이유가 이전에는 WL이라는 게 L번째 레이어에 국한이 되어 있었죠. 그죠? 하지만 지금 이 W는 이제는 모든 세 개 레이어에서 다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에서의 어떤 컴퓨테이션이 필요로 하다 정도로만 일단 그 감을 잡고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일반적인 백프로파게이션 수식, 즉 매트릭스와 벡터로 표현되는 수식을 제대로 유도하기는 되게 버겁고요. 하지만 거기서 핵심이 되는 왜 컨벤셔널 뉴럴 넷과 다르게 시그마로 표현되는지 그 W에 관한 그레이디언트가 혹은 편미분이 그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히 세 개 레이어를 갖고 그다음에 모든 어떤 그 인풋과 아웃풋 그다음에 웨이트 값들이 다 스칼라 값을 갖는 그런 스칼라 버전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경우에 그 forward propagation에 해당하는 수식이 이 첫 번째 줄에서처럼 적혀지겠죠. 그 backpropagation 순서에 따라 그 세 번째 레이어에서 이제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적었는데 forward propagation 관점에서 보면 일단 시작이 요거죠. 그래서 어떤 버추얼한 A0가 있다는 가정하에 지로 벡터라고 생각해도 좋겠고요. 거기에 W를 곱한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인풋 엘리먼트 X1에 또 다른 unknown U를 곱한 거를 더한 게 이제 G 첫 번째 레이어 어파인 트랜스폼 G1이 될 거고 거기에 그 non-linear activation 한 게 이제 A1이 될 거고 등등등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하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뭐 가장 처음 시작은 똑같죠. 어떤 최종 y 요게 a3잖아요. 그래서 저게 구해주고 나면 적절한 코스트 펑션 c를 이용해서 del c over del g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먼저 계산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요게 계산이 되겠죠. 요거는 컨벤셔널 뉴럴 넷과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나중을 위해서 미리 좀 적어놓으면 사실 저 관계식은 두 번째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역시 얘도 del C over del A2 곱하기 G 프라임 G2가 되겠죠. 그렇죠? 뭐 그다음 첫 번째 레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전 슬라이드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게 이제 구해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패럴하게 구해줘야 될 게 이제 W에 관한 편미분, 그 다음에 그 A2 이전 레이어 액티베이션 아웃풋에 관한 편미분인데, 일단 A2에 관한 편미분은 이전 슬라이드에 봤던 것처럼 이전과 동일해요. 그래서 얘를 그 G3에 관한 편미분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del G3 over del A3일 텐데, 그게 바로 그냥 W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요게 G3인데 쟤를 A2에 관해 편미분을 하면 요것만 편미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W가 그냥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쟤는 equal to 좀 전에 요걸 이렇게 구했으니까 지금 요 부분을 요거로 대체를 한 게 바로 요 수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뭐 하나만 더 이전 레이어에 대해서 적어보면 이제 굳이 일일이 유도할 필요 없이 여기 레이어 인덱스를 나타내는 요 슈퍼스크립만 다 하나씩 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2, 3, 3였는데 슈퍼스크립이 이제는 1, 2, 2로 바뀌었죠. 그렇죠? 자, 이제 핵심이 되는 W에 관한 편미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equal to 역시 G에 관한 편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G3를 다시 W에 관한 편미분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지금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요거죠. 요게 G3예요. 저 G3를 W에 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일단 요 첫 번째 텀을 그 W에 관한 편미분을 하면 이제 W는 날아가고 A2, 그죠? 그다음에 더하기 예전에는 W 곱하기 del A2 over del W 요게 날아갔죠. 그때는 이 W가 어떤 특정 아마 이제 3이 될 텐데 3에 관한 편미분이어서 A2가 W3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날아갔는데, 여기서는 A2도 이제 동일한 W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그 weight sharing 때문에 얘도 더 이상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W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의 W에 관한 편미분 텀을 이렇게 살려둬야 되겠습니다. 그게 메인 디퍼런스예요. 그렇죠? 물론 뭐 그다음 요 두 번째 텀은 어느 것도 W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겠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긴 요 텀을 다시 한번 좀 수식으로 또 정리를 해보면, 이어서 리컬시브하게, 그래서 얘는 equal to, 그 다음에 이제 A2에 involved 된 바로 직전 값이 G2니까 G2에 관한 편미분 곱하기 G2 over del W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equal to, 뭐 얘는 그냥 요거죠. G를 편미분한 거 곱하기 이 부분이 이제 또 다시 표현이 돼야 될 텐데, 얘는 사실 좀 전에 얘를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되죠. 그죠? 그 레이어를 나타내는 슈퍼스크립만 일씩 다운시키면 되죠. 그래서 요거에서 2, 2를 1, 1으로 바꾼 바로 요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역시 또 얘가 문제인데 걔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그 레이어를 나타내는 슈퍼스크립만 일씩 다운시켜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이제 끝까지 다 갔죠. 가서 역시 뭐 A0를 뭐 지로 벡터로 표현하면 얘도 날아가겠지만 일반적으로 넌지로라고 놓고 살려두고, 근데 하지만 A0는 넌지로여도 절대 W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W에 관한 편미분은 0이 돼서 요 텀은 날아가겠네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요것만 살려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리컬시브하게 구한 얘네들을 이제 다 원래식에 대입을 하면 원래 시작했던 요 del C over del W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네요. 일단 얘가 카피 앤 페이스트 되고, 그다음에 좀 지울게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요거 있죠. 그래서 A2가 그대로 오고, 그다음에 W 왔고, 그다음에 요게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죠? 그래서 요게 여기 왔고요. 그다음에 A1 가로 열고 A1 더하기 W까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또 리컬시브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까지 살리기로 했죠 우리가. 그래서 요 세 개, 요게 두 개 텀이 이렇게 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정리가 되겠고, 얘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풀면 첫 번째 텀, 그다음에 두 번째 텀은 얘 곱하기 w 곱하기 g 프라임이네요. g 프라임. 그다음에 a1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텀은 좀 전에 그 구했던 얘와 얘까지는 동일하죠. 그래서 얘와 얘까지 동일하고, 이제는 요거 대신에 요거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w g 프라임 a0까지 다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일단 이 부분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거는 어디에서 왔나요? 여기서 온 거죠. 그죠? 네, 왔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에 의해서 요거랑 같죠. 그래서 요거랑 같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두 번째 텀은 결국 요 부분이 요게 됐으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A1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텀도 비슷하게 하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여기까지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걔는 equal to 얘죠. 이미 우리가 그걸 보였죠. 그 보인 거를 여기 적었고, 나머지 w g 프라임 a0, 그게 a0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 그 두 개를 이렇게 적었고, 마찬가지 논리로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각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그게 여기 표현이 됐고, 마지막에 a0를 곱한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텀으로, 그 다음에 그거의 합으로 표현이 됐네요. 그래서 이게 nothing but 이러한 제너럴한 서메이션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각각의 레이어 L에 대해서, 스몰 L에 대해서 del C over del GL 곱하기 AL-1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제너럴 익스프레션의 스칼라 버전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핵심은 컨벤셔널 뉴럴 넷과 다르게 이렇게 시그마 표현이 생기는 이유가, 그죠? 생기는 이유가 모든 레이어에서 이제는 W가 독립적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WL이 아니라 W라는 하나의 동일한 weight unknown을 쉐어링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U에 대한 편미분도 역시 이런 식으로 시그마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볼 내용은 그 레이어별로 아웃풋이 출력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마지막에 이제 아웃풋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매 레이어별로 아웃풋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뭐 예컨대 이제는 출력이 센텐스인 경우에, 그러면 레이어별로 이제 단어를 하나씩 출력을 해서 그 센텐스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이제 수식을 보면, 일단 요 첫 번째 수식은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러니까 그 유일한 차이는 그 새로 이제 도입될 또 다른 G와 구별하기 위해서 요 하첨자 A를 이제 추가했다는 거 말고는 이전과 완벽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기존의 프로세싱을 나타내는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 도입된 프로세싱 부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두 번째 줄에, 즉 여기가 지금 AL이죠. 그래서 그 AL에 새로운 learnable weight matrix V를 곱하고 또 새로운 bias vector BY를 더해서 새로운 affine transform GY를 만들어내고, 거기를 다시 뭐 non-linear activation 혹은 뭐 activation 없이 바로 그 YL을 출력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내용이, 이전에는 그 코스트 펑션이 그 Y로부터 딱 하나가 이제 계산이 됐죠. 근데 지금은 매 레이어별로 그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매 레이어별로 코스트가 계산이 되죠. 뭐 예컨대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Y3가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정답에 해당되는 Y3 스타와 얘네 둘이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냐를 기반으로 뭔가 적절한 코스트 뭐 C3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 레이어별로 계산되는 모든 코스트를 합한 총 코스트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그런 back propagation 혹은 optimization을 이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back propagation 이제 결과가 이런 수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전 결과와 이제 비교를 함으로써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 수식은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죠? 예, 뭐 다시 얘기하자면 요 하첨자 A만 붙었다는 것 빼고는 요쪽 진행 방향으로의 어떤 그 forward back propagation을 반대로 backprop 했을 때의 바로 그 결과였죠.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추가된 수식인데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쪽 말단에 YL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코스트가 서로 계산이 될 거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CL이겠죠. 그래서 요 CL을 요 YL에 관한 편미분 요게 이제 계산이 된다면 요 YL을 계산하기 직전에 우리가 얻었던 GYL 저거에 대한 편미분도 얻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논리로 얘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 논리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식을 보면 여기서는 사실 이 부분이 예전에 이미 있었던 거죠, 그죠? 있었던 거고 이제 요것만 추가된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AL-1이 여기에 이제 W를 곱하면 GAL이 나왔으니까 GAL에 대한 편미분이 알려지면 이제 요거에 대한 편미분이 알려진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죠. 근데 요 AL-1이 사실은 이전 레이어에서 마치 이 부분이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GY의 L-1을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전 레이어에서 이 방향으로 어떤 forward propagation의 반대로 backprop을 하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얘 equal to 얘가.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알면 좋을 게 어떤 동일한 값을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플로우로 이렇게 스플릿을 하면 백프롭을 할 때는 이쪽 백프롭 리절트와 이쪽 백프롭 리절트의 합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더하기가 있죠. 그래서 그거 정도는 좀 제가 엄밀한 증명을 하진 않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인을 보면 역시 이 부분과 그러니까 W 업데이트와 U 업데이트를 위한 편미분 값들은 수식들은 이미 다 예전에 봤던 거고 새로 도입된 요 출력을 얻기 위해서 도입했던 그 러너블 매트릭스 W에 관한 V에 관한 편미분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마찬가지로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저 V라는 매트릭스를 쉐어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